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제이오. 오늘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제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모밴드는 만원에서 13,000원인데 공모가는 13,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제이오 뭐하는 기업인가 딱 봤더니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다만 이 기업은 이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2차 전지에 관련된 매출 비중보다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11월에 청약 시장에 한번 도전을 했었으나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오며 상장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탄소 나노튜브는 뭐 하는 건가? 강도가 높고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를 2차 전지에 접목하면은 카본 블랙 대신 쓰이며 성능이 당연히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들 잘 따라오셨죠? 이 기업 제이오는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숫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19년도에 탄소 나노튜브는 0.7%밖에 되지 않았고 2020년도에는 2.2%, 21년도에는 4.1%, 분명 성장은 크게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작년에 꽤나 크게 성장해 14.7%까지 올라온 걸 체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추정 손익 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로 찍힐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이 회사의 예상으로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봤더니 일단 매출액을 보도록 할게요. 작년보다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올해보다 내년 50% 정도 성장하고 그 이후에도 거의 50%에 가깝게 성장을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플랜트와 전지 소재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플랜트는 580억, 그 다음에 전지 소재는 110억으로 아직까지 전지 소재 사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다릅니다. 전지 소재 사업이 거의 3배 넘게 4배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플랜트와 전지 소재 사업의 매출이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급기야 역전까지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작년까지는 아직까지 2차 전지 기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엄청난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야, 이거는 2차 전지 기업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2차 전지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내후년에는 플랜트 사업은 그냥 거들 뿐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은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추정 손익 계산서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 숫자가 찍힐지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크게 성장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 영업이익을 봐도 올해부터 내년은 3배 성장,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엔 2배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성장세다, 아니 괴물 같은 성장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평가를 내렸나? 살짝은 아쉽게 나왔습니다. 352대 1. 작년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으면 야, 이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패스하세요 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게다가 공모주 시장이 꽤나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공모주 시장이 이거는 주가가 하락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나타내도 갑자기 따상을 만드는 듯 뭔가 특이한 흐름, 엄청나게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오 350대 1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거는 청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관 경쟁률이 엄청나게 뜨겁진 않다 보니까 기관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3,000원에 71%가 몰렸고, 그 반면 만원 밴드 하단이죠. 밴드 하단도 16.9%나 있었다는 거, 모든 기관이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쨌든 제이오는 이러한 애매한 데이터가 나왔지만 그 와중에 최근 들어 공모시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공모가 상단에 확정 지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의무 확약은 4.3%가 나왔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호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저끼리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상장일 예정은 2월 16일 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50주 기준 32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기관 수혜 측은 352대 1로 좋다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데이터지만,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정도는 매력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균등 배정 물량은 50만 주, 청약 수수료는 2천원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 유통 물량 예정치는 24%로 예상 시총이 4천억이니까 상장 당일날 1천억 정도의 물량이 풀린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을 진행하긴 할 텐데,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좋은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기관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공모가라도 조금 할인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하지만 배짱인지 아니면 최근 들어 공모주가 좋아서 그런지 공모가를 13,000원 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최근 들어 상장한 공모주는 대부분 소형주였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죠. 그래서 상장 당일 날 풀리는 물량이 몇백억 수준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요 녀석은 조금 덩치가 크다 보니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덩치가 큰 제이오, 그 전처럼 묻지마 따상 이런 게 나올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 반면 좋은 점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 2차전지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성장세, 분명 예측이긴 하지만 확실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상 실적대로 흘러간다면 내년 예상퍼가 10 조금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후년에는 10도 안 되는 완전 저평가주로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혹시나 청약을 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렇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한 1년 정도 보면은 이거는 손실 보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매력적인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기릿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청약을 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 바로 매도를 진행, 혹시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할 때 좀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최소한 몇 개월에서 좀 길게는 1년, 2년 그 정도 장기 투자를 통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청약을 진행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살짝 애매하게 나와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선택하셔서 최고의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